피프티 사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멤버들과 가족을 설득하고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던 키나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며 더기버스를 향한 분노는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피프티 사태에 대해 거론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부적절했던 행보 역시 밝혀지며 큰 질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 것일까요? 디어 예매체는 그 알이 피프티 편과 관련해 내부 관계자로 소개된 직원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제작진은 자신을 내부 관계자라고 소개한 제보자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멤버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을 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며 월말 평가에도 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더기버스 안성일과 어트랙트 전홍준을 동일선상에 놓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키나는 피프티 멤버들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내부 관계자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방송에서 남성이 인터뷰한 것과 달리 사진 속 인물은 여성이었습니다. 키나는 어트랙트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로 회사 직원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을 본 적 없었고 알고 보니 그 인물은 더기버스의 전 직원이었습니다. 오히려 키나는 그분이 월말 평가에 참석한 적이 있는지 더 알고 싶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알는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 이 프로그램은 취재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 재연과 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대역을 사용했을 때 해당 장면에서 또 한 번 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알 측은 성별까지 바꾼 대역을 사용했음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성별을 바꾼 것은 이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인물의 발언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내보낸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 초반 대역 자막을 보지 못한 시청자라면 실제 내부 직원의 증언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내부 관계자의 말과 달리 두 달에 한 번 있었던 월말 평가에 전홍준 대표는 빼놓지 않고 참석했다고 키나는 전했습니다. 반면 그 알가 섭외한 내부 관계자는 월말 평가에 참석한 적도 없은 엄연히 외부 관계자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그 알 측은 대역 여부는 방송 초반에 늘 대역이 있다고 명기를 하고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제보자 검증 및 신뢰도에 대해선 근로계약서, 원천 징수 영수증 및 명함을 통해서 제보자가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파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후속 취재를 약속했지만 SBS 관계자는 11월인 현재까지도 후속편은 아직 미정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명 반찬 패대기 사건 역시 그 아래서 한 멤버의 가족이라는 인물이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대다 던져버리고 라며 인터뷰했었는데요. 이에 키나는 반찬 패대기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다름 아닌 더기버스의 백 이사였죠. 이 사건은 정확히 2021년 7월 6일에 일어난 일로 디매체는 멤버 일지를 통해 해당 날짜를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멤버 A와 B는 각각 앞으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 바보가 되지 말자 라고 적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며 디매체는 반찬이 아닌 간식이었다고 바로잡았는데요. 그리고 멤버들의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것은 정확히 더기버스의 백 이사였습니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백 이사였죠. 백 이사는 왜 간식을 패채기쳤던 것일까요? 여기서 백 이사가 직접 공유한 당시에 멤버 숙소 긴급 점검 보고서도
공개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초코 와플, 아폴로, 쫀디기, 몽실, 꽃갈콘, 캔디바, 크런키 등 온갖 간식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멤버들의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이에 직원들이 숙소를 긴급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배 기사가 단체방에 공유한 것인데요. 배 기사는 7월 6일 멤버들을 어트랙트 강남센터로 소집했습니다. 그는 숙소에서 수거한 간식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이 보낸 김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 기사는 멤버들에게 미친 거 아냐? 정신 못 차려? 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 목격자는 배 기사가 큰 소리로 혼냈다. 그래도 욕은 하지 않았다면서 멤버들은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간식을 주워 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프티에게 간식이란 무엇일까요? 키나는 사실 저희 잘못도 크죠. 매일 저렇게 먹은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 힘들고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침대 밑에 조금씩 쟁여놓았어요. 그걸 다 모으니 많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많기는 많다 하면서 반성했어요. 라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알 방송에서는 어트랙트의 건강관리 소홀도 지적했었는데요. 키나가 전하는 사실관계는 좀 달랐습니다. 키나는 건강 문제는 배 기사님이 관리하셨어요. 한 멤버의 경우도 어머님이 배 기사와 소통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전홍준 대표님께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키나 등과 아란의 건강 문제에 대한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그 아래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키나는 전 대표가 멤버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표가 키나에게 했던 메시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건강을 잘 챙기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키나는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던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회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지난 7월 키나는 홀로 멤버들과 가족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9일 조정일에 법원에서 합의점을 찾자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조정은 불발됐고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렇게 키나는 9월 4일 멤버들과 부모님이 모인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금 정확하게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일단 변호사님이 항고를 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니 이번 소송은 승소할 확률이 높고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시작할 때를 다들 한 번만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대비를 잘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저희는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항상 좌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확실한 미래에 100% 믿음만을 주고 기다리고 싶지만 않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어른들의 의견대로 저희들은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1차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나 안 하나 어트랙트는 언플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나가지 않는 게 통수돌의 이미지를 굳혀버리는 발화제가 될까봐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반대쪽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가처분 인용이 기각된 상황에서 굳이 얘기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1차 협상 때 저희가 직접 나서게 되면 소송에 불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현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지금도 늦었고 오히려 조정기일 때 대화라도 해보러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취할 건 취하고 내놓을 건 내놓아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아이돌들이 똑같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대를 메고 관행을 없애는 억지스러운 부분을 첨가하면서 무의미한 도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멤버들에게 제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멤버들끼리도 단합이 잘 되지 않고 만나서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조차 없어서 서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이 뭔지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멤버들 의견을 전부 존중합니다만 저는 이번 한 번만큼은 저의 생각대로 저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에 무조건 참석을 하여 협상안을 들어볼 것이고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하는 회의에서 저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오로지 부모님들에게만 계획을 전달하시는 안성일 대표님과 변호사님들의 주장에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해도 되는 회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을 저희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꿈이고 인생이니 저희가 듣고 판단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선택할 것임을 정확하게 전달드립니다. 키나는 그룹을 이탈한 아란, 시오, 세나에 대해 연습생 때부터 함께하며 정도 많이 쌓였는데 정말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마음이 좋진 않아요라고 진심도 전했습니다. 키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 부모, 안성일 등의 의견이 많이 개입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진실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나는 안성일 대표와 저작권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안성일 대표는 또 어떤 말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